지금 알려드릴 것은 디자인 업계에서 알아주는 디자이너 되는 방법입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10년 넘게 디자인 업계에 있으면서 봤었던 훌륭한 디자인을 선보일 뿐 아니라 비즈니스적 가치를 창출하며 후배 디자이너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그러니까 업계에서 알아주는 디자이너 커리어 성장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게 있는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제 주위에 유명해진 디자이너들 보면서 알게 된 과정입니다. 브랜드 디자이너 기준으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디자인 업계에서 알아주는 브랜드 디자이너가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디자인 관련 대학교를 일단 나오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 훨씬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학교를 입학합니다. 거기서 4년 동안 배우고 과제하고 졸전하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취업을 합니다. 취업은 에이전시일 수도 있고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이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소 5년에서 최대 10여 년 정도까지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 기간은 주니어에서 시니어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일을 배우고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경험하고 협력업체, 예를 들면 촬영 스튜디오나 제작사 등 인맥을 넓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자기 이름으로 혹은 동업자를 찾아서 회사를 차리느냐, 아니면 계속 회사에서 일을 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인 회사를 차리려면 우선 퇴사를 해야겠죠. 그냥 퇴사하면 일을 받기까지 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전시에서 퇴사하면 상대했던 클라이언트들이 미래의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한 에이전시가 어떤 클라이언트와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성실히 일하면서 클라이언트들과 신뢰관계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일 많이 시킨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퇴사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동료들이 미래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좋은 관계도 가져야 하지만 성실하고 일 잘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회사를 차렸다면 처음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무리한 일정에 밤샘 작업도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대응도 잘해서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쌓아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감도 좋은, 그리고 남들과 다른 퀄리티 있는 디자인 결과물을 선보여야 합니다. 이게 정말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런 포트폴리오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로 회사의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자기를 드러내세요. 비하인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어디든 간에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알아서 봐주길 기다리면 성장이 더딥니다. 빠르게 성장한 스튜디오나 디자이너들을 보면 다양한 채널로 자기를 어떻게든 드러냅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최소한 5년을 버틸 수 있으면 일이 많아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인 스튜디오로 규모를 유지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제 주변에 어느 정도 이름난 회사들은 대부분 직원을 채용해서 성장 속도를 높였습니다. 손발이 맞고 함께 성장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힘든 성장 과정에서 사업이 나에게 맞지 않다, 혹은 디자인이 나랑 맞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디자인을 아무리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거나 진상 클라이언트 또는 금전적으로 힘들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회사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옆에서 보면 모두들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성장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취업 후 5년 이상, 그러니까 시니어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의 두 번째 선택지는 퇴사를 하지 않고 회사에 소속되어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이 많습니다.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욕심을 갖고 남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고, 회사의 작업물이나 개인 작업을 꾸준히 공개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작업도 꾸준히 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직급을 올리는 것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신을 어필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정치라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필수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셀프 어필은 필요할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 퇴사로 이직한 동료들로부터 혹은 자신의 작업물을 계속 공개했던 채널로부터 DM을 받고 세미나 같은 곳에 초청을 받을 기회도 생기면서 점점 업계에서 알아주는 디자이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해야 하는 것은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의 동료들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과 자신의 작업물을 꾸준히 공개하고 드러내는 것이지요. 회사를 차리든 회사에 머물든 이름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꾸준히 자신의 작업물과 존재를 드러내야 합니다. 유학이라는 선택지도 있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대학교부터 유학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오면 국내에 취업을 할 때 하나의 강점이 생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포트폴리오입니다. 외국에서 졸업해도 포트폴리오가 좋지 않으면 취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갔다 오더라도 포트폴리오 준비는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대학교 유학 후에 취업을 하고 최소 5년은 일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인맥 쌓기 위함입니다. 국내의 제작사 혹은 클라이언트를 찾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유학을 위한 금전적 여유가 없는데 유학을 가고 싶다. 자신의 역량을 키우거나 커리어상 자신을 더 알리기 위함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국내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과정까지는 똑같고 대신에 일하면서 최대한 돈을 빨리 모아야 합니다. 물론 취업도 쉽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도 힘들고 일하면서 유학 준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어쨌든 가능한 루트입니다. 얼마나 절실한지가 중요하겠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유학을 가는 것이니까 석사 과정이겠죠. 박사 과정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졸업 후에 현지에서 일하다가 귀국한다면 커리어에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 경험을 높게 인정할 거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야 유학이라는 것에 의미가 생기니까요. 유학 준비하면서 일할 때 인맥을 충분히 쌓았고 회사를 차리고 싶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사를 차리는 프로세스를 거쳐가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인하우스에서 이름을 알리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자신을 알리는 방법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차라리 바로 회사를 차리세요. 국내에서 일하다가 유학을 갔던 것이니 업계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 것이고 인맥도 있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유학을 통한 또 새로운 인맥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대학교 강사를 겸하면서 나중에 교직을 택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회사 작업으로 자신을 알리고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는 선택지일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디자인 학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죠. 아마도 존경받는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전공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전공자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학교를 갈 수 없다면 어디선가 우선 디자인을 배워야 하겠죠. 여기서 간혹 국비 지원을 받고 툴을 배우는 곳에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툴을 배우는 학원은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우선 크리에이티브를 가르쳐주는 곳을 찾아보세요. 지금은 폐원 수순을 밟고 있지만 삼성에서 설립한 사디가 있죠. 사디 출신들이 삼성으로도 취업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계에 있으면서 사디 졸업생들을 많이 보았었는데 같이 일하기도 했고요. 실력들이 뛰어났습니다. 사디는 곧 문을 닫겠지만 파주에 있는 파티라는 곳이 있고요. 최근에 토스에서 설립한 파이 디자인 스쿨이라는 곳이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다른 교육기관들도 있을 텐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을 통한 과정도 여건이 힘들다면 국비 지원을 받고 학원을 가는 것으로 우선 디자이너로 입문해야 합니다. 학원에서 자격증을 따고 툴러로서 디자이너 직군으로 입사를 어쨌든 하는 것입니다. 디자이너로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스스로 크리에이티브를 계속 찾고 배워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국비로 지원받고 입사를 했다면 시스템이 짜여지고 반복적인 업무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훨씬 더 능동적으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강연도 찾아가고 세미나도 신청하고 퇴근 후에 디자인 교육이나 모임 같은 것에도 참여하세요. 그리고 계속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아 나가세요. 그 이후의 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돈을 모아서 유학을 갈 수도 있고 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계속 일을 할 수도 있죠. 업계에서 알아주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어떤 길이든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히 일하면서 주변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을 꾸준히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른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고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비헤인스, 유튜브 등 자신의 작업과 생각들을 공개하고 알리는 사람들이 결국 업계에서 알아주는 디자이너가 됩니다. 작업도 많이 해야 하고 크리에이티브를 계속 훈련해야겠죠.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감각도 올려야 하고 작업물도 좋아야 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디자이너들이 내향적인 성향들이 더 많더라고요.
어쩌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작업을 공개하는 것에 굉장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알아주는 디자이너가 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가치관은 저마다 다르니까요. 업계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본인의 작업이나 직업에 만족하면서 실력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를 다니는 디자이너들도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디자인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잊지 않고 디자인을 좋아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업계에서 알아주든 몰라주든 디자인을 하면서 본인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금전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직업이든 힘들어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